비트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까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순서가 이렇게 돼요. 맨 처음에 터졌던 게 이더, 그 다음에 알트인데 여기서도 이제 중소형이 먼저 터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대형 알트코인들이 터지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지금 비트, 이런 순으로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전체 순번호 따지면 최초 발생 지점은 이더가 맞고요. 그리고 나서 알트, 그 다음에 비트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더리움하고 중소형과 코인들 제외하고는 다 잘 가는 느낌이에요. 그럼 비트도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중대형도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느낌인데, 비트 입장에서 먼저 보게 되면은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단기 돌파가 성립됐기 때문에 1억 8,500까지는 공간을 열어 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공간은 확보해 둘 수 있어요, 지금 위치에서는. 그 다음에 대형 알트코인들은 돌파 후 조정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도 보게 되면 스텔라루멘이나 헤데라, 그 다음에 뭐 알고, 이런 코인들 보면 다 20% 이상 시세를 주고 있고 최소 못 가는 게 1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뚫린 자리거든요. 오늘 이게 뚫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텔라를 사고 싶었는데 못 사신 분들은 오늘 상승 후 눌림이 나올 때 신규 매수 관점이나 또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돌파 후에 재상승까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코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중소형 코인들은 많이 못 가죠. 자, 그러면 돌파 실패 코인이 누구냐면, 중소형 코인은 어차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사이클에 아직 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대장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좀 비교가 자꾸 될 거예요. 근데 비교가 아니고 수급에 대한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그래도 양봉이 조금씩은 나오더니 이게 1% 나오는데, 이더리움은 상승 후 멈췄어요. 어제 오늘 양봉 캔들이긴 한데 이게 뭐에 대한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저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저항에 어떻게 뚫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4일 동안의 실패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 정확히 따지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에서 400만 원 돌파가 되면 이더리움 좋아질 거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400이 넘어가고 나서 보니까 가격폭이 살짝 몇만 원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나타났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넉넉한 공간으로 따지게 되면은 현 위치에서 이더리움이 넘어가야 된다면 얼마를 좀 뚫어줘야 될까? 거의 지금 턱걸이 상태이기는 한데 지금 자리에서 한 0.5%만 더 올라가면 되겠네요. 0.3에서 0.5만 더 뚫어주고 끝나면 좋은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0.5만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만 뚫어주면 뚫려요. 그냥 뚫리는 겁니다, 일봉상에서.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게 돌파가 되고 나서 주봉에서 좀 성립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봤는데 여전히 좀 아쉽게 마무리가 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돌파가 실패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일단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돌파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터지는 그 시점에 4시간이나 빠르게 6시간으로 가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따라잡기 매매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분봉이 너무 작으면은 흔들림이 많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4, 6, 8, 12 시간대로 또는 일봉대로 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좋은데, 현실적인 거는 일봉을 보고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평균적으로 보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은 좀 약한 게 이더리움이 전체 시장을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흠이에요. 그러면 돌파가 지금 실패가 됐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거는 가격폭이 뭐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기존 자리, 이게 돌파를, 얘가 단기 돌파를 또 된 거거든요. 이더리움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밑에도 여기 뚫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이날 이제 돌파가 된 거예요. 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납작해졌어요. 못 가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조정이 발생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만약에 조정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기존의 390, 요 정도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약 390만 원 정도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를 뚫어준 이더리움의 포지션 중에서 돌파를 못하고 있고,
앞전 저항은 뚫어졌고, 그러면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매집 자리일 수 있거든요. 근데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자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는 뭐 상관없다, 앞으로 이더리움이 좀 가는 쪽으로 예상한다 그러면 지금 진입해서 뭐 살짝 물리든 뭐 10만 원 정도 물렸다가 다시 가든 뭐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현재 이더리움의 동향 상태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계속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주력으로 잘 갔던 게 뭐 XRP, 단기 반등은 좋았습니다. XRP, 스텔라 이런 코인들, 헤데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상승이 나온 후에 아마 조정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헤데라는 지금 조정이 들어갔죠 벌써. 그래서 얘는 돌파 후 조정이 아니에요. 이게 코인별로 좀 분류가 되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의 기준을 두고 갔을 때,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다 바닥에서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닥에 가서 뚫어주고 조정받을 코인들이 있을 거고, 바닥에서 올라갔는데 저항 맞고 못 가고 조정받는 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누가 더 튼튼하냐? 이쪽이 튼튼하기는 해요. 돈이 같이 들어왔거든요. 1번과 2번이. 수급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1번은 돌파됐고 2번은 돌파가 안 됐으니까 돌파된 코인이 조정받고 갈 때 다시 상단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직도 저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눌릴 때 얘네를 거의 담아야 되겠다. 무조건 사야 되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훅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샀다가 2차 돌파가 성립이 될 때 돌파 후 조정받을 때까지 견디고 무너지면 익절하고 안 그러면은 상단까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뭐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는 애매하고 아직도 시장이 좋기 때문에 총평을 내려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고 현재 어떤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스텔라는 사실 뚫린 코인이고 헤데라는 못 들었거든요. 급등은 같이 나왔어요. 상승도 좋아요. 거래도 들어왔거든요. 그죠? 근데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형태로 따라서 코인들의 위치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못 가고 있는 알트코인들 보면 사실 아카시도 잘 갔거든요. 상승 후 조정, 토카도 잘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소형 코인들의 가장 아쉬운 점이 뭐예요? 거래는 들어왔는데 올렸다가 눌렸어요. 그래서 윗꼬리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이거를 뭘로 봐야 되냐면 장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걸 결국에 방금 얘기했던 스텔라나 헤데라로 얘기하면 뭐 돌파가 됐든 안 됐든 상승 라인에 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만큼의 지금 갭이 생겼잖아요, 얘는. 그죠? 여기 종가부터 요 고가까지 보면 이만큼의 갭이 생겼잖아요. 이만큼 세일을 더 해서 내가 살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현재 또 하락이 되고 있으니까 더 저점에서 공략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매집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거죠. 아크도 마찬가지. 시세를 잘 줬고 다 윗꼬리가 있습니다. 중소형 코인들이 단순히 가볍다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중소형 강세가 안 왔습니다. 이거 어제 날라가고 이렇게 뜬 거 최근에 뭐 알파커크도 뜨고 뭐 코바기도 막 시원하게 갔고 근데 다 윗꼬리죠. 아더도 갔다가 윗꼬리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중대형 코인들 때문에 지수 때문에 따라간 역할이 있던 것 뿐이지 주도 자체를 지금 중대형이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몸통으로 가면서 안 밀리잖아요. 안 밀린다는 거는 얘네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이 아직 안 왔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중소형 차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여유도 많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이런 부분을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정말 잘 갔었던 이 모카 같은 경우도 장중에 거의 160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윗골이 쫙 밀렸잖아요. 거래 들어왔고 이런 건 어떻게 추가 조정이 있어도 망가지지 않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분봉상 보게 돼도 그냥 상승 후 단순 눌림으로 보여지죠. 1시간 봉으로 봐도 마찬가지. 뭐 투매성이 있다던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다 빠진 상태에서 재공략할 수 있는 좀 편안한 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여기까지 급등이 됐는데 내 코인은 바로 한 200원 정도에 있었다. 만약에 뭐 180원 정도에 있었다. 그럼 다음 라인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됐다면 다시 이 정도 공간을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좀 기다리고
또는 두 번째, 일부 정리를 했다면 매집을 다시 해서 2차 매집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부분적으로 좀 조절을 했다면 남은 현금으로 추매해서 단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가져가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비중 조절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전략이 나눠지기 때문에, 근데 최대 범위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단락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1차, 2차, 뭐 3차로 있을 때 1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1차 중에서 3분의 1 올라갔습니다. 시장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아직 있기 때문에 당장 눌렸다고 나 매수가 근처 왔는데 아 이거 매도할 걸, 이런 관점보다는 아직 아쉬워하지 말자.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과거 형태도 보면 이렇게 눌렸다가 바로 또 급등으로 이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코인들이. 그래서 중소형 코인들은 항상 관심 대상입니다. 비트이나 아니면 이더를 못 샀다고 한다면, 메이저 코인을 못 샀다고 한다면 중소형 코인을 뭐 꼭 사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도 다시 재시세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